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기사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중국 G세대 소비, 이게 요즘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게 중국 경제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G세대의 소비 방식이 좀 예상 밖의 활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 키워드가 정서적 소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친구들이 소비를 좀 이중적으로 해요. 이중적이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뭐 매일 마시는 버블티나 간단한 식사 같은 거 이런 데는 쿠폰 같은 거 막 찾아서 쓰고 엄청 아끼는 거죠. 아, 네네. 그런데 또 자기가 확 꽂힌 거, 뭐 취미 관련 물건이라든지 자기 감성을 딱 만족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난감이나 보석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뭐 팝마트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 전통 디자인 금장신구 같은 것도 인기래요. 케이팝 스타 포토카드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데는 몇백, 몇천 달러도 그냥 쓴다는 거죠. 와, 기사에 나온 사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저렴한 차 마시면서 케이팝 카드에는 거의 10,000달러 가까이 쓴 분도 있고. 네, 류 메이시안 씨 사례죠. 또 그 F1 모델카 사려고 식비 아낀다는 주 샤오도시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확실히 기성세대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약간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기능이나 실용성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 아니면 감성적인 연결, 자기 만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소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이런 소비 패턴이 그럼 중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요즘 중국 정부가 내수 살리려고 애쓰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아, 일부는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특히 특정 소비재 분야에서는 확실히 시장을 좀 떠받치는 효과가 있죠. 뭐랄까, 예상치 못한 동력이랄까요? 네. 근데 이걸로 중국 경제 전체의 큰 흐름, 뭐 부동산 침체라든지 디플레이션 우려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또 중론이에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아, 전체를 반전시키기엔 좀 부족하다. 네, 맞아요. 하지만 특정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관련 기업들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그 장난감 회사 판마트, 또 보석 회사 라오프골드, 그리고 음료 쪽에서는 미쉐그룹, 구밍홀딩스, 차지홀딩스 이런 데들이요. 아, 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네. 그리고 화장품 회사 마오거핑 코스메틱스 같은 곳들. 기사 보니까 언급된 5개 기업은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2배요? 와. 네. 마오거핑도 거의 80% 올랐다고 하고 특히 팜마트는 한때 시가총액이 그 유명한 마테리랑 헤즈브로 합친 것보다 커지기도 했대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라우프 골드 얘기도 있었죠? 매장 수는 적은데 시총은 엄청 크다고? 맞아요. 조우다프 주얼리 그룹이라고 훨씬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길 넘어섰다는 거죠.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확실히 예전에 잘 나가던 주식들, 뭐 귀주마우타이나 하이얼 같은 가전회사들 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네,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편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관심이 이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장할 기업들 중에도 이런 G세대 타겟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큰 거군요. 그렇죠. 뭐 트레이딩 카드 만드는 카이오라든지 아니면 외식 체인 광저우 샤오누들, 또 미니소 그룹에서 장난감 사업부 타토이 분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주목받고 있죠.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인터뷰한 Z세대들 말 들어보면 당분간은 이런 소비 습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들한테는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러고 보니 기성세대하고의 갈등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 취미를 좀 낭비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뭐 아버지는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아들은 막 비싼 거 사 모으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죠. 세대 간 경험 차이가 소비에서도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중국 G세대의 정서적 소비라는 게 뭐 중국 경제 전체를 막 구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결국 특정 세대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게 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Z세대들이 보면 뭐 부동산이나 기성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의 상징보다는 자기 취미, 자기 만족에 훨씬 큰 가치를 두잖아요. 네네. 이게 어쩌면 앞으로 중국 사회를 이끌어갈 이 세대한테 성공이나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그 정의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